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동아리니까 이제 코딩을 활용을 해서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또 다음 시간 2시간 정도 동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한 10분 정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어떤 정의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오늘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하나의 어떤 스키마로 이렇게 짱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좀 캐치하면서 좀 자유롭지만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발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아이디어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오겠죠.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수렴을 어떻게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발산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발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긴 시간 동안 마구 꺼내보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 사실 이 아이디어를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학교에서는 특히. 근데 오늘은 이제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특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니까 마음껏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껏 발산한 내용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수렴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좀 힘이 센 친구, 혹은 평상시에 뭐 공부를 좀 잘했던, 혹은 여기는 코딩 동아리니까 코딩을 좀 잘했던 친구들이 말을 하는 대로 좀 쓸려가는 경향이 있죠. 오늘은 그렇게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직선을 활용한 근거를 수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라이팅과 그다음에 핫스팟을 활용한 수렴 방법, 혹은 PMI나 AMU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결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골라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수렴이 끝나면 우리는 모는 종이에 여러분들이 골라낸 그 아이디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재현했을 때, 구현했을 때의 이제 외부의 디자인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모는 정의에 좀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거는 아마 그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우리 팀에서 생각한 대로의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직접 그리고 나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시간이에요. 이후에 이제 변리사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한 번 더 이런 과정을 해보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완성품이니까 수정을 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는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추가하는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저와 함께하는 설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또 동아리 친구들이니까 서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3월이 아니라 5월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각자 뭐 장점이나 단점들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팀을 결성을 할 때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잘 이제 결성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전 검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창업에 대한 뭐 아이디어는 어떠한지, 역량은 어떠한지, 혹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의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이제 그런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그런 어떤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거 약간 스탠포드 형식이에요. 스탠포드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이 나왔는데 근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관심이 있는 분야의 사람들끼리 한번 뭉쳐서 내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다. 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팀을 꾸릴 건데 지금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발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한 발명이고 평상시에 내가 발명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를 이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점에서 좀 공통된 점이 보이는 사람들끼리 한번 팀을 결성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람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사람 수가 되게 적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적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뭐 두 명이서 할 수도 있고 세 명이서 할 수도 있고 네 명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많은 양의 발상과 그리고 많은 양의 또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못해도 한 3명, 최소는 3명, 최대는 뭐 대여섯 명까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띵킹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어떠한 순서대로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것인가 오늘 좀 이끌게 저와 함께 포함이 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총 5단계가 있는데 디자인 띵킹은요. 이건 1년의 순서예요. 순서인데 5단계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변리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기 때문에 4단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디자인 띵킹은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활용했던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고 이거 이외에도 뭐 7단계에도 있고요. 그리고 7단계지만 좀 더 이렇게 이 내용과는 좀 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의 어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하고는 5단계,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이 5단계와 그리고 5단계 중에서 4단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감하기 단계인데요. 이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발명품을 만들 거죠? 그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발명품을 만들 건데 이 발명품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발명품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발명품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다. 난 할머니를 위한 발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발명품은 내가 평상시에 많이 경험했던 것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가장 잘 이루어져요. 잘 돼요. 프로세스에 잘 맞춰서 따다다닥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열 몇 살인데 그 65세 할머니들을 위한 이런 발명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65세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이나 이 몸의 상태에 대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어디가 힘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감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가 좀 구체화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정의인데요. 이거는 뭘 정의를 하냐. 앞서서 우리가 대상을 찾았다면 이 대상들이 뭘 불편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불편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렴이라는 파트와 그런 발산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발산을 하는데 3단계에서 발산은 비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내 아이디어를 보태도 되고요. 양이 많아야 돼요. 질보다는 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런 어떤 디자인 브레인스토밍에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막 얘기해 보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브레인 라이팅을 쓸 수도 있는데 뭐 브레인 라이팅을 써도 좋고 브레인스토밍을 써도 좋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아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어디에 맞춰져서 나와야 되죠? 1단계와 2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 흔적,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아이디어가 다 나왔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렴을 해볼 건데 그냥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수렴을 해볼 건데 오늘은 좀 수직선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수렴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만약에 이거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형태분석법이나 속성열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약간 기준 잡는 혹은 평가 행렬법과 쌍비교 분석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디어가 이게 어, 객관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프로토타입은 뭐 설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만들기 전에 한번 설계해서 직접 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까지 저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결국 발명이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창업이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생각의 구체화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띵킹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 스탠포드의 디자인 띵킹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아이디오라는 그 회사의 팀 브라운 이 사람에 비롯됐는데요. 이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문제를 그냥 만들지 않는다. 그냥 내뱉지 않는다. 그리고 실생활의 불편함이 나에게 비롯하지 않는다. 근데 나에게 비롯해도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문제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발명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비롯이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만 발산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꺼내지 않고 그냥 뭐 난 저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따라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나씩 검토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렴이 끝나면 우리는 모는 종이에 여러분들이 골라낸 그 아이디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했을 때의 이제 외부의 디자인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모는 종이에 좀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거는 아마 그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우리 팀에서 생각한 대로의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직접 그리고 나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시간이에요. 이후에 이제 변리사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한 번 더 이런 과정을 해보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완성품이니까 수정을 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는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추가하는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저와 함께하는 설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또 동아리 친구들이니까
서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3월이 아니라 5월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각자 뭐 장점이나 단점들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팀을 결성을 할 때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잘 이제 결성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전 검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창업에 대한 뭐 아이디어는 어떠한지, 역량은 어떠한지, 혹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의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이제 그런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그런 어떤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거 약간 스탠포드 형식이에요. 스탠포드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이 나왔는데 근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관심이 있는 분야의 사람들끼리 한번 뭉쳐서 내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다. 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팀을 꾸릴 건데 지금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발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한 발명이고 평상시에 내가 발명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를 이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점에서 좀 공통된 점이 보이는 사람들끼리 한번 팀을 결성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람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사람 수가 되게 적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적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뭐 두 명이 살 수도 있고 세 명이 살 수도 있고 네 명이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많은 양의 발상과 그리고 많은 양의 또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못해도 한 3명, 최소는 3명, 최대는 뭐 대여섯 명까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띵킹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어떠한 순서대로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것인가 오늘 좀 이끌게 저와 함께 포함이 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총 5단계가 있는데 디자인 띵킹은요. 이건 1년의 순서예요. 순서인데 5단계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변리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기 때문에 4단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디자인 띵킹은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활용했던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고 이거 이외에도 뭐 7단계에도 있고요. 그리고 7단계지만 좀 더 이렇게 이 내용과는 좀 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의 어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하고는 5단계,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이 5단계와 그리고 5단계 중에서 4단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감하기 단계인데요. 이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발명품을 만들 거죠? 그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발명품을 만들 건데 이 발명품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발명품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발명품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다. 난 할머니를 위한 발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발명품은 내가 평상시에 많이 경험했던 것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가장 잘 이루어져요. 잘 돼요. 프로세스에 잘 맞춰서 따다다닥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열 몇 살인데 그 65세 할머니들을 위한 이런 발명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65세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이나 이 몸의 상태에 대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어디가 힘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감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가 좀 구체화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정의인데요. 이거는 뭘 정의를 하냐? 앞서서 우리가 대상을 찾았다면
이 대상들이 뭘 불편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불편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렴이라는 파트와 그런 발산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발산을 하는데 3단계에서 발산은 비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내 아이디어를 보태도 되고요. 양이 많아야 돼요. 질보다는 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런 어떤 브레인스토밍에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막 얘기해 보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브레인 라이팅을 쓸 수도 있는데 뭐 브레인 라이팅을 써도 좋고 브레인스토밍을 써도 좋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아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어디에 맞춰져서 나와야 되죠? 1단계와 2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 흔적,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아이디어가 다 나왔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렴을 해볼 건데 그냥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수렴을 해볼 건데 오늘은 좀 수직선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수렴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만약에 이거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형태분석법이나 속성열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약간 기준 잡는 혹은 평가 행렬법과 쌍비교 분석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디어가 이게 어, 객관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프로토타입은 한번 설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만들기 전에 한번 설계해서 직접 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까지 저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결국 발명이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창업이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생각의 구체화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띵킹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 스탠퍼드의 디자인 띵킹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아이디오라는 그 회사의 팀 브라운 이 사람에 비롯됐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스탠퍼드 대학은 이제 공과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한 친구가 사막에서는 어떻게 물을 기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물 부족 국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랬더니 문제 뭐 맨 처음에는 기계적인 친구들이 이제 외웠겠죠.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문제를 그냥 만들지 않는다. 그냥 내뱉지 않는다. 그리고 실생활의 불편함이 나에게 비롯하지 않는다. 근데 나에게 비롯해도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문제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발명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비롯이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만 발산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꺼내지 않고 그냥 뭐 난 저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따라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나씩 검토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1단계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공감하기 단계. 일단은 공감하기 단계 전에 이제 한 명씩 나가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지요.